누구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불안은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출발한 셈입니다. 원시시대는 자연과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을 터전으로 삼거나 움집을 짓고 화살을 만들어 안전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불안과 나쁜 불안을 구별한다. 적절한 불안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빨간 신호등 없이 초록 신호등만 보고 간다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 적절하게 통제해 줄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불안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위험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흔히 하는 말이 차 조심해 라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집을 나서면 알게 모르게 차를 조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불안은 필요한 불안입니다. 이처럼 불안에는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득이 되는 불안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빨간 신호등만 의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독이 되는 불안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현재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와 게임 중독자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양쪽 모두 오랜 시간 게임을 하는 동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게이머는 자신의 불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게임이 곧 사회활동이니까요. 그러나 게임 중독자는 게임 때문에 자신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동시에 돈과 에너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심하면 건강까지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이중성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어느 방향으로 길들이냐에 따라 건강한 불안과 병적인 불안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프로게이머처럼 불안을 적절하게 삶의 에너지로 이용하면 나에게 건강한 불안이고 반대로 게임 중독자처럼 불안이 과도하면 병적인 불안에 빠져서 마음의 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해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은 내재된 불안을 자극하여 결국 공황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을 원합니다. 공황장애의 고통도 서로 나누는 것이 치료에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유의 힘은 정말로 큽니다. 그것이 고통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바람 때문에 옆으로 쓰러졌던 갈대도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갈대무리가 서로의 몸을 이리저리 밀어주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병도 혼자보다는 함께 겪어낼 때 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에 더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불안에 더 민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불안에 대한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한 상황에 더 민감한 원인으로는 다음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의 생체 내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월경, 출산, 갱년기 등 큰 신체 변화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호르몬 분비의 변화와 함께 감정적인 변화도 경험합니다. 둘째는 여자는 스트레스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자들과 경쟁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시댁과의 갈등, 또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안정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늘 긴장 상태로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불쑥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나의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 몇 개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산책이나 음악 혹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법.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 바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병을 만성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황 증상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은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공황 증상이 느껴지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제 난 죽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때 먼저 입을 통해 숨을 크게 내쉰 다음 코를 통해 천천히 크게 들이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는 난 심장마비로 곧 죽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몸이 힘들어서 단지 조금 빨라졌을 뿐이야 문제없어 라는 긍정적 자기암시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자기암시를 통해 불안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긍정 카드를 만들어서 위급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2.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3.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4. 나는 불안을 용감하게 견딜 수 있다. 5.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몸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하다. 공황장애는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병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주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양쪽의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몸의 날개, 마음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신체의 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차례대로 모든 신체에 편안함을 전달함으로써 신체를 이완시키고 더불어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손에서 시작했다면 발, 얼굴, 목, 어깨, 배, 다리, 발, 이 순으로 천천히 이완시켜 줍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의자를 뒤로 눕힌 후에 가장 먼저 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주먹을 세게 쥐고 있다가 손을 펴서 힘을 빼주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팔은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긴장을 풀어 축 떨어뜨려 봅니다. 보통 긴장 상태는 10초 정도 유지하고 이완 상태는
2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천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마음의 병이라 여기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몸과 마음의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환자의 뇌는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불안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황장애는 몸과 마음이 함께 아파서 생기는 병입니다. 때문에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함께 약물 복용도 병행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치료입니다.